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 업무보고에서 치매에 대한 국가적 대응 강화 방안 보고하셨습니다. 크게 세 가지 보고하셨죠? 예, 제목만 말씀해 주시죠.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우선 치매 특별등급제 도입하겠다는 것, 그리고 치매 환자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것, 그리고 경증 치매 환자들에 대해서 지원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기 발견과 치매 예방, 또 환자뿐만 그렇습니다. 아니라 이제 가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치매가 걸리기 전부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국민에게 알려주고 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치매 특별 등급이라고 하셨죠? 예. 치매 특별 등급은 어떤 경우가 이제 경증 치매 환자로 이제 분류가 되게 됩니까? 그동안 치매에 걸리셨어도 이제 신체는 이상이 없으셔가지고서는 장기요양 개선이 안 되셨던 5만 명 정도 분들을 그렇죠. 신체 기능은 양호하지만 간헐적인 문제 행동을 보여서 저기를 혜택받기 어려웠던 경증 치매 환자가 이제 등급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구로 봐서는 약 5만 명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환자나 가족들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얼마나 완화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좀 확실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매달 한 70만 원 정도 부담하시던 분들이 이용비를 15%만 부담할 수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매월 10만 원 정도만 내게 된다. 이렇게 돼서 경제적 부담은 많이 완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주야간 보호시설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면은 신규 치매 환자가 5만 명 이상이고 이분들이 뭐 3분의 1 혹은 반 정도만 이용한다 하더라도 10,000개 내지는 2만 개의 자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치매 지원센터가 있고요. 또 전달 체계에 있어서 권역별 치매센터 또 광역 치매센터가 있습니다. 몇 개나 되는지 이런 자세한 내용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노인 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계시면. 예, 노인 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치매 지원센터가 있죠? 예, 치매지원센터와 권역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의 역할을 각각 말씀해 주시고요. 몇 개소나 되는지, 이것으로 충분한지, 어떻게 확대해야 되는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인정책관입니다. 지금 치매 관리 전달 체계는 중앙치매센터가 하나 있고, 광역치매센터가 11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 특히 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에는 치매지원센터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별도로 분리해가지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권역치매센터, 또 치매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지금 치매지원센터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데가 설치가 못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개소를 제외하고는. 또 광역치매센터도 7개 병원에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운영비까지 하면 11개소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확대를 위해서 예산 반영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것을 좀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치매상담 콜센터를 작년 말부터 개통했더라고요.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1899-9988입니다. 129로 연결을 해도 되고요. 이 번호로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작년 말 또 금년 3월까지도 치매 환자를 둔 가족들의 자살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책도 환자나 가족에 다가가지 않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치매 상담 콜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좀 잘 알리고 또 그 역할을 잘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의료기관 등의 리플렛, 배너 등을 갖다 저희가 보급을 좀 하고, TV 광고, 라디오 광고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한테 좀 접근성이 더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요양 시설 내에 치매 환자와 다른 환자가 지금 섞여 있습니다. 시설에는 한 50%, 재가급여 환자의 또 25%가 이제 치매 중에도 이제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인데요. 신체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와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환자가 섞여 있을 때 서로 간의 인권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특성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 환경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치매 노인의 같은 심리적인 안정 문제, 그다음에 문제행동 개선 문제, 그리고 일반 환자와 치매 환자의 분리 문제, 인권 문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현재 입소 시설을
치매 환자와 비치매 환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치매 환자에 맞는 그런 케어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5월 달부터 대도시하고 중소도시, 농어촌 해가지고 30개소 입소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 사업을 추진해서 그 결과를 보고 좀 더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 좀 중요한 질의가 있는데요. 제가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장관님께서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전월세 대책으로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 발표되었는데요. 2월 말에 발표됐는데 이 부분이 건강보험료와 또 직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복지부와 협의가 안 됐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임상시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징도 작년 말에 부과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이 기재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상시험은 의료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데 복지부가 사전에 알지 못했거나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내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 부탁드리고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요건에 있어서도 상실공익법인으로 제한한다라는 것이 작년 1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기재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복지부는 영세한 의료법인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 취지와 무관하게 사실 상실공익법인에 해당되는 의료법인인 중소병원이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부가 사전에 이런 검토나 의견 제시를 안 했다는 것,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원격 의료 마찬가지입니다. 원격 의료, 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 그 다음에 최근에 임상시험의 부가세 부과 이런 것들이 제도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보건복지부에서 다른 부처의 전문성이 있는 의견을 사전에 내지 못하고 발표가 된 이후에 대안을 함으로 인해서 의료 공급자뿐만 아니라 의료 소비자분까지도 불안해하고 제도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오후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처 간의 협조가 필요한 측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 준비가 부족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더 노력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전월세 주택에 대해서도 진행 과정 중에서 저희도 통지를 받고 유선 협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그 2천만 원 이상의 월세에 대한 문제가 그것도 보험료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걸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 체계를 저희가 개선을 해가지고 형평성의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의 그 의료용의 부가가치세 부과는 저희가 그 사전에 얼마나 빨리 알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통지를 받고 나서는 복지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을 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임상시험은 의료행위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에서 면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 저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좀 부처 간의 협의 이럴 때 사전적으로 좀 더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네, 문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